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유살롱 주인장 김작가입니다. 그림은 그려보고 싶은데 어떤 재료 사야 할지 고민하셨나요? 재료가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걸로 그리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셨나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미술 재료 싹 긁어왔습니다. 연필, 색연필, 펜화, 마카, 파스텔, 오일 파스텔, 수채화, 아크릴, 유화까지 한 영상에서 싹 훑어드릴게요. 디테일한 정보는 시간 관계상 힘들지만 진짜 가볍게 맛보기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구매하는데 가격 중요하죠. 취미로 하려면 휴대성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격, 편의성, 입문 난이도까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단 저의 주관적 의견이니 절대적 신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종이는 파브리아노입니다. 저렇게 엽서 형태로 나오는 종이를 사용했고요. 건식 재료는 200g, 물을 버텨야 하는 습식 재료는 300g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 드리고 지나가자면 이거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시면 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둘투둘하고요. 핫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들반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왼쪽 같은 재질의 연필이나 색연필을 쓰면 우둘투둘해서 선이 예쁘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반대로 수채화 같은 재료를 쓰면 뭔가 물을 잘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는 재료별 평가의 공정함을 위해 먹지를 사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연필입니다. 연필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재료입니다. 먼저 연필을 깎아야겠죠. 칼로 연필 깎는 것이 힘드시면 연필 깎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연필 뒤에 HB, 4B 이런 거 쓰여있는 것 보셨을 거예요. H는 hard, B는 black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H는 흐린 거, B는 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H 이런 거는 H가 4개니까 흐리고 심이 단단한 거, 4B는 B가 4개니까 진하고 심이 무른 거, HB는 H랑 B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써야 하느냐고요? 수채화 같은 거에서 연필 스케치가 잘 안 보이길 원하시면 H, 연필만 써서 드로잉이나 소묘를 하고 싶으시면 4B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연필만 써도 그림 되게 재밌게 그릴 수 있거든요. 선 맛도 살릴 수 있고 손으로 문질러서 면과 그라데이션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필의 장점,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손으로 문지른 다음 지우개로 지워서 저런 빛이 들어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연필 쓰다가 짧아지면 이런 깍지에 끼워서 쓰시면 되고요. 필통에 넣고 다니실 것이면 이런 연필 보호캡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재료 진짜 간소하죠? 더 좋은 것은 저거 다 사도 얼마 안 해요. 연필의 총평, 가격, 저렴, 편의성 최고, 입문 난이도 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은 유성하고 수성으로 나뉘어요. 둘이 무슨 차이냐? 기름 유와 물 수의 차이입니다. 유성은 물에 안 번지고 발색과 보존력이 좀 더 좋아요. 반대로 수성은 발색과 보존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물에 녹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색이 떨어진다는 말은 했지만 은은한 표현을 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먼저 유성 색연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살살살 칠하는데도 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힘을 주지 말고 반복적으로 칠하면 은은하게 발색이 됩니다. 아, 색연필은 가능하면 연필깎이 쓰세요. 특히 유성은 심이 물러서 칼로 잘못 깎으면 똑 하고 부러집니다.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연필 쓰는 것과 비슷해서 선과 면의 느낌 다 살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넓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부터 디테일한 묘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표현이 가능하고 쓰면 쓸수록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단점이라면 가격이 좀 비싼데 심이 물러서 빨리 닳아 없어져요. 유성 색연필 가격 중, 편의성 좋음, 입문 난이도 중입니다. 유성 색연필 봤으니 수성 색연필 봐야죠. 수성 색연필을 사면 저렇게 세 필이 한자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필 하나 따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저기 들어있는 게 품질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은한 표현하기 좋다고. 저렇게 배경에 샤샤샥 칠하고 물을 준비해서 붓으로 칠해주면 와우! 수채화 같은 맑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수성 색연필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칠하고 유성 색연필 썼던 것처럼 연필 쓰듯이 쓸 수도 있어요. 밝은 곳, 진한 곳 잡아주고 물을 아주 살짝 칠해주면 와우! 칠한 것 그대로 은은하게 풀어집니다. 이게 수성 색연필이 유성 색연필과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물통 쓰기 귀찮을 때는 저는 워터브러쉬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저러면 편의성이 한층 증가하겠죠? 수성 색연필 가격 중, 편의성 좋음, 입문 난이도 중입니다. 그리고 전동 연필 깎기 이야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야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건전지 갈아 끼우는 게 귀찮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깎입니다. 뭐 비싼 제품은 어떨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동 연필 깎기 살 돈으로 그냥 이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잘 깎이고 안에서 심이 부러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다음 재료로 넘어가죠. 펜화입니다. 펜의 굵기는 진짜 얇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펜은 선의 맛을 극한으로 잘 살려야 하는 재료입니다. 연필과는 다르게 지울 수도 없고요, 넓게 펴서 칠할 수도 없습니다. 필력이 된다면 선의 굵고 얇음을 조절해서 쓸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일정한 굵기와 간격을 두며 선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인데 펜화만의 매력이 너무 강렬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굵게 하고 디테일한 묘사는 최대한 적게 한 뒤 네임펜, 매직, 화이트 등을 섞어서 배경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진짜 얇은 펜으로 완전 디테일한 묘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해주면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펜으로 명암을 조절할 때 중요한 점은 선이 더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겹쳐 쓰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겹쳐지는 각도가 직각이 아니고 비슷한 각도로 겹쳐지는 것이 그나마 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연필이나 색연필을 더해 또 다른 느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재료와 함께 쓰기 너무 좋다는 말이겠죠. 혹시 원한다면 점을 찍어서 점묘를 할 수도 있는데 취미로 점묘하는 것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펜은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다양한 색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구매하는 것보다는 검은색으로 먼저 입문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하튼 이런 매력있는 재료인 펜, 가격 저렴, 편의성 아주 좋음, 입문 난이도 하이입니다. 다음 재료, 볼펜입니다. 저는 빅볼이라는 볼펜을 추천하는데 디자인 스케치할 때 많이 쓰는 볼펜입니다. 선의 굵기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저렴하고 나름 튼튼해서 막 쓰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선이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그려져서 펜보다 손에 익숙해지기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쓱쓱 그리기에는 최고인 재료입니다. 볼펜 가격 매우 저렴, 편의성 최고, 입문 난이도 하이입니다. 다음은 플러스펜입니다. 플러스펜은 이거 한 자루로 진짜 얇은 선도 가능하고 상당히 두꺼운 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렴하고 나름 튼튼하고 구매하기도 엄청나게 쉽습니다. 화방, 문방구 안 가도 구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 보통 있더라고요. 모나미 최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게 수성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수성 색연필에서 했던 것처럼 물을 아주 살짝 발라주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펜 한 자루로 아주 다양한 방식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펜 가격 저렴, 편의성 너무 좋음, 입문 난이도 하이입니다. 다음은 붓펜입니다. 붓펜은 사용자의 필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얇은 선도 가능하고 눕혀서 상당히 두꺼운 면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플러스펜처럼 물에 번지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다만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붓이니까요. 그래서 붓펜으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를 써보다가 좀 질릴 때 그림에 변화를 주는 용도로 써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한 자루가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캘리그라피용으로 나온 색이 들어간 붓펜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붓펜 가격 저렴, 편의성 너무 좋음, 입문 난이도 중입니다. 다음은 네임펜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네임펜을 잘 못 씁니다. 네임펜이 쓱쓱 라인 드로잉 하기에는 좋은 재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드로잉을 썩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 봐봐 엄청 못 그리네 저거. 아휴, 그래서 그림은 좀 부끄럽게 그려졌습니다만 연필 같은 재료를 많이 쓰시다가 다른 느낌의 드로잉을 하고 싶을 때 넘어가는 재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루지 못해서 뺄까 하다가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넣어보았습니다. 네임펜 가격 저렴, 편의성 최고, 입문 난이도 중입니다. 펜화 마지막입니다. 잉크! 앞에 소개한 펜 쪽 재료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어하는 재료입니다. 펜촉은 진짜 여러 종류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하나만 일단 사서 시작하세요. 저는 결국 저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잉크도 색이 진짜 많은데 우선 검은색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펜촉을 잉크에 콕 찍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사용하는 것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선의 강약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조금만 힘을 많이 줘도 잉크가 펜촉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면서 펜촉이 머금은 잉크의 양을 생각하며 그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검정 잉크만 쓰시겠다면 비싼 편이 아니지만 저처럼 이런저런 색상 다 구매하시면 생각보다 돈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펜촉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사용하고 제대로 씻어주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망가져버려요. 잉크도 유통기한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색 잉크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흔들어주지 않으면 금 분들이 아래 가라앉아 굳어버립니다. 관리하기도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면 정말 재밌습니다. 펜촉과 종이가 만나 사각사각거리는 소리, 잉크 특유의 냄새, 눈앞에 그려지는 그림까지 청각, 후각, 시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잉크를 쓸 때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집중을 빡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는 쾌감이 또 있습니다. 뭔가 내가 멋있는 느낌? 이렇게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는 나 싫지 않다랄까? 하여튼 매력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의 다른 색의 선을 또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저런 컬러 잉크는 사실 수채화랑 같이 쓰는 게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영상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잉크 값이 있어서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세필로 이렇게 칠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잉크 가격 하에서 중, 편의성 중, 입문 난이도 중입니다. 다음 재료는 마카입니다. 좀 생소한 재료이실 수 있는데 아주 매력있고 어려운 재료입니다. 마카는 양쪽에 얇은 촉, 굵은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필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칠하고 블렌더로 문질러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마카를 소개해드리면 아까 보신 굵은 촉과 붓펜 같은 촉이 있는 마카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우선 밝은 색부터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색으로 빠르게 슥슥슥 칠해주고 어두운 색으로 빠르게 덩어리감을 잡아줍니다. 주변에 삐져나간 것이 보기 싫다면 이렇게 더 어두운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마카가 매력있고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실수하면 수정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어느 정도 필력이 있어야 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카로 그림을 그린 뒤에는 펜 등으로 라인을 정리해주면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관할 때는 저렇게 눕혀서 보관해주세요. 양쪽에 펜촉이 있다 보니 세워두면 한쪽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카 가격 다소 비쌈, 편의성 좋은 편, 입문 난이도 어려움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마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재료인데 페인팅 마카라는 재료입니다. 마카를 개봉하면 처음에는 하얀 촉이 있습니다. 이걸 좀 눌러주면 안에서 잉크, 물감이 적셔져서 사용하는 마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색도 있는데 발색이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별로 촉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냥 칠하는 것부터 필력이 된다면 선의 강약까지 표현 가능한 정말 엄청난 재료입니다. 기존에 칠한 부분에 흰색이 올라가기도 해서 그리며 수정도 쉬운 편입니다. 색도 다양하고 같은 색이라도 브랜드마다 느낌이 달라서 모아서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최고의 재료 같죠?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요. 네,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저거 한 자루에 5,000원 넘어가고 그럽니다.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브랜드별로 구매하려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거기다가 마카라는 특성 때문에 쓰기도 쉽지 않아요. 페인팅 마카 가격 매우 비쌈, 편의성 좋은 편, 입문 난이도 어려움입니다. 비싼 재료 연달아봤으니 이번에는 저렴한 재료 한번 봐야겠죠. 언럭키 페인팅 마카 사인펜입니다. 색상도 엄청나게 많고 이건 물에도 녹아요. 저건 페인팅 마카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와우, 저렴해서 막 쓰기에도 좋습니다. 페인팅 마카는 비싸다 보니 쓰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단점이라면 좀 저렴해 보이는 발색이랑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뭐 어때요? 싸잖아요. 구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다루게 되면 생각보다 멋지고 예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작품 활동하는 작가님도 계시니 말이죠. 사인펜 가격 저렴, 편의성 좋음, 입문 난이도 쉬운 편입니다. 이제 건식 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건식 재료 무엇일까요? 파스텔이죠. 파스텔 쓰려면 먼저 아래 뭐 깔아야 합니다. 벌써 귀찮죠? 제대로 쓰려면 이런 채도 있어야 해요. 갈아서 뿌리고 문질러야 하니까요. 손에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휴지로 문질러도 됩니다. 깔고 갈고 문지르고 가루 날리고 벌써 귀찮죠? 하지만 보세요. 저 파스텔 색감 저거 말 그대로 파스텔로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깔끔하고 재밌는 느낌의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지우개로 살살살 지워서 가능한 표현들도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색연필 등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면 손을 그림에 올려서 그려야 하는 상황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A4 용지 같은 거 깔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파스텔로 그림 다 그렸으면 픽사티브 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묻어나고 난리 납니다. 영상에서는 실내에서 뿌렸는데 여러분은 가급적 방에서는 하지 마세요. 냄새 많이 납니다. 픽사티브 뿌리고 말리면 보이시죠? 안 묻어나는 거? 영상 앞쪽에서 말한 연필하고 색연필도 가급적 픽사티브 뿌려주는 게 좋은데 파스텔은 꼭 뿌려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색감이 넘사벽인 파스텔 가격 싼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있는 것 추천. 이거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넘어가고 편의성 좋지 않다.
입문 난이도 쉬운 편입니다. 다음은 오일 파스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그냥 파스텔보다 편의성에서 좀 나아요. 갈아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칠해서 문지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비싼 크레파스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파스 많이들 써보셨잖아요. 색상 많고 부드럽게 풀어지고 발색 좋은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세요.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은 경우만 아니라면 그림 그리기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정말 그냥 슥슥슥 그리기 좋거든요. 단점이라면 오일 파스텔이 좀 굵다 보니까 얇은 곳을 칠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런 찰피를 사용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파스텔과 마찬가지로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 표현도 가능하고 유성 색연필과의 궁합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일 파스텔도 완성하고 픽사티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일 파스텔 전용 픽사티브가 따로 있어요. 그냥 픽사티브랑 성분이 뭐가 다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 경험상 일반 픽사티브 뿌리면 오일 파스텔이 좀 묻어나더라고요. 그냥 파스텔에 오일 파스텔용 픽사티브 뿌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뭐 하여튼 오일 파스텔 가격 저렴한 편, 편의성 중, 입문 난이도 쉬운 편입니다. 아까 언럭키 마카 봤으니 이번에는 언럭키 오일 파스텔입니다. 네, 제 채널에서 자주 등장하는 크레파스입니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렴해서 막 쓰기 좋고 구하기 쉬운 언럭키 오일 파스텔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그림 그리기 엄청나게 좋아요. 이걸로 그리는 그림들 궁금하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일 파스텔과 기본적으로 비슷해서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크레파스 가격 저렴, 편의성 좋음, 입문 난이도 하입니다. 자, 이제 물 쓰는 재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200g 종이를 썼지만 여기부터는 종이가 300g입니다. 아무래도 300g은 되어야 종이가 물을 버티고 울지 않거든요. 먼저 대표적인 거 수채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는 팔레트에 물감 짜는 것부터 어렵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구매한 그 순서 그대로 짭니다. 나중에 섞이지 않도록 물감에 저렇게 번호 써놓고 그대로 짜는 게 편하더라고요. 물감은 안쪽부터 너무 두껍지 않게 쭉 짜줍니다. 이렇게 다 짜고 펼쳐서 말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안 말라요. 한여름에는 농담 아니고 3주 걸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이 영상 완성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물감은 준비되었고 수채화는 물을 섞어 써야 하니까 물을 받을 물통이 있어야겠죠? 물통은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취미로 입문해서 시작하기에는 작은 물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렇게 뽀드득 펼쳐지는 것은 세척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물통을 추천합니다. 물이 준비되었으니 물 조절을 할 행주를 놓아주고 그림을 그릴 붓이 있어야겠죠? 수채화는 보통 둥근 붓 많이 사용합니다. 호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8호, 14호, 18호만 있으면 처음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4호 붓 하나면 어지간한 그림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채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가님마다 좀 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종이에 물을 먼저 칠해줍니다. 그리고 붓을 물에 찍어서 물을 머금고 물감에 가져가서 붓에 물감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붓에 물 조절을 한 뒤에 종이에 칠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종이에 먼저 물을 칠해주면 붓 자국이 잘 남지 않더라고요. 수채화는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밝은 부분부터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채화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물 조절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물감에 물을 많이 더하면 맑은 느낌이 나면서 연해집니다. 반대로 물이 적으면 진하게 칠해지겠죠. 팔레트 위에서 물감에 물을 더하여 농도를 맞추고 붓이 머금은 물을 생각하면서 칠해주는 것인데 이건 해봐야 합니다. 팔레트에서 물감의 농도와 붓과 종이가 머금은 물의 양을 느껴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느껴야 해요. 말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직접 써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디테일한 설명을 더 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칠을 해주고 전장을 한 판 돌려주면 그림이 다 말라 있습니다. 꼭 바싹 마른 상태로 추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색연필을 쓰셔도 괜찮고 수채화를 더 하셔도 좋은데 저는 영상 앞에서 예고했던 잉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는 지저분했던 파란색 잉크가 수채화랑 아주 잘 어우러지죠? 수채화라는 재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지만 여러 재료와 어우러지고 수채화만의 맑은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더 많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체 물감과 워터 브러쉬라는 것이 있어서 편의성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엽서 종이, 고체 물감, 워터 브러쉬만 가지고 카페에 가서 그림을 그리며 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용한 뒤에 붓은 잘 빨고 잘 말려주세요.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수채화, 가격
가격 비싸지는 않은 편. 편의성, 팔레트에 물감 짜서 쓰면 다소 불편, 고체 물감을 사용하면 편의성이 좋은 편. 입문 난이도,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은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과 수채화가 다른 점은 정말 많은데, 우선 아크릴은 정말 빠르게 마릅니다. 마르는 걸 넘어서 굳습니다. 그리고 굳고 나서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랑은 다르게 미리 팔레트에 짜두지 않습니다. 이런 평평한 팔레트를 사용하는데요, 붓도 둥근 붓이 아니고 평붓을 사용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수채화랑 다르게 물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평한 형태가 바르기 더 쉽더라고요. 저는 아크릴을 쓸 때 30호, 18호, 8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특이한 형태의 붓도 있는데 처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흰색 물감과 섞어서 쓰는 것이 발색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많이 쓰는 분들은 흰색 물감을 따로 엄청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물감을 짜서 물을 조금 섞고 빠르게 칠을 해줍니다. 수채화와 또 다른 점은 어두운 색 위로 밝은 색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흰색 물감이 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은 수채화와 다르게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기도 합니다. 발색을 보시면 흰색 물감을 섞어 쓰기 때문에 수채화보다 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채화는 아래 칠한 것이 좀 투명하게 비치지만 아크릴은 완전히 불투명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채화와 아크릴은 이런 투명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아크릴은 이런 금색의 펄이 들어간 물감도 있습니다. 이런 물감을 두껍게 칠해주면 재밌는 그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아크릴은 그리면서 덮고 덮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나이프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엽서가 아니고 큼직한 캔버스에 물감을 완전 덕지덕지 칠하며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감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느낌입니다. 이건 이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아크릴이 너무 빨리 말라서 어려우며 아크릴 건조 지연제를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무기에 넣어 뿌리면서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화는 완성 후에 보존을 위해 이런 바니쉬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니쉬는 이런 평붓으로 바르게 되는데 이건 좀 비싼 거 쓰세요. 싼 거 쓰면 바니쉬 바르다가 저 붓의 털이 자주 빠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굳어서 털이 남게 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비싼 거는 그래도 털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아크릴은 붓의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제대로 붓을 빨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팔레트 청소는 이렇게 굳은 거 그냥 떼어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수채화와는 완전 반대의 매력을 가진 아크릴 물감. 가격 비싸지는 않은 편, 편의성 중, 입문 난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화입니다. 유화는 기본적으로 아크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트에 미리 짜서 사용하지 않고 불투명해서 덮고 덮는 방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붓도 이런 평붓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 대신 기름을 사용하는 물감입니다. 기름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테레핀과 린시드라는 오일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따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합쳐서 나온 페인팅 오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가 엄청나게 독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정도예요. 정말 온 방에 휘발유 비슷한 냄새가 가득 퍼집니다. 제가 이 냄새 해결하고 싶어서 찾은 해법이 처음에는 무향 테레핀이었는데 이것도 냄새가 아예 안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것이 솔벤트와 뽀삐유입니다. 솔벤트는 테레핀 대신에 뽀삐유는 린시드 대신해서 사용하는데 정말로 냄새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유화를 시작하고 싶은데 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이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아주 많이. 기름을 준비했으니 이 둘을 섞을 유리병도 준비해주고 붓을 빨 붓바리통과 붓바리 액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2개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붓바리 액은 정말 냄새가 강력합니다. 진짜 휘발유 냄새가 나요. 통에 넣어두면 냄새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방에는 두지 마세요. 하여튼 준비한 유리병에 솔벤트와 뽀삐유를 넣어줍니다. 저는 비율을 5대5나 뽀삐유 3, 솔벤트 7을 사용하는데 솔벤트를 많이 넣으면 비교적 빨리 건조되는 대신에 그림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빨리 말려야 해서 솔벤트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팔레트는 기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아무거나 준비하세요. 나무 팔레트 그거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고 비싸요. 팔레트에 물감을 짜고 붓에 기름을 적셔 물감과 섞어줍니다.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유화는 캔버스 천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젯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젯소는 캔버스 천에 바르는 재료인데 발색과 보존력에 도움을 줍니다. 작가님마다
때마다 안 쓰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 써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종이에 그려서 젯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감을 이렇게 쓱쓱쓱 칠해줍니다. 물이 아니고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 발색 자체가 다릅니다. 진짜 찐덕하게 아주 발색이 끝내줘요. 그리고 잘 마르지도 않아서 위에 밝은색 물감을 붓자국 없이 부드럽게 칠해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칠하지도 않았는데 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발색되는 거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합니다. 다른 재료들은 칠한 부분 위에 발색이 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유화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어서 색칠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유화가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싸고 준비와 뒷정리가 너무 번거롭고 냄새와 공간의 문제들이 큰 것이지 유화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단점들이 너무 커서 입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시연을 마무리하고 붓을 빨겠습니다. 이게 진짜 귀찮은데 통 2개를 준비해서 1차, 2차로 나누어 붓을 빨아줍니다. 이러고 끝이면 번거롭지 않을 텐데 비누로 한 번 더 세척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이 붓을 세면대에서 세척하시면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여기 묻은 게 기름이잖아요? 세면대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름이라 잘 씻기지도 않아요. 그냥 기름도 아니고 물감이어서 얼룩덜룩 엄청나게 지저분해집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지우느라 생고생했습니다. 유화는 마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다 마르면 아크릴과 마찬가지로 바니쉬를 발라서 코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은 너무 재밌지만 부수적인 단점들이 너무나도 큰 유화, 가격, 비싼 편, 편의성, 최악, 입문 난이도, 물감 사용은 어렵지 않으나 기타 등등 때문에 어렵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재료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재료 쓰는 게 좋으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은 입문용 미술재료 티어 나누기입니다. 오늘 만들어본 엽서 샘플을 가지고 입문하는 기준으로 S티어부터 C티어까지 나눠볼 계획입니다. 저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께 재미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살롱 주인장 김작가였습니다.